안녕하세요. 윤정두입니다. 10월 초순 굉장히 급락을 했었던 국내 증시, 주중반 이후에 강한 반등을 나타내면서 한 주를 긍정적으로 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으로 다시 내려설지 다음 주 전망과 전략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ELW 시장과 그리고 교육 부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해서는 이트레이드 증권 수익률 대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한 순서, 첫 번째 순서부터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ELW 시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대신증권 파생상품운용부의 박은정 대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들어서 국내 증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만기 주간에 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주 중반 이후에 강한 반등세와 함께 좋은 흐름 나타내줬죠. 과연 그렇다면 ELW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는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부터 점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반에 호주에서의 금리 인상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만기에 대한 부담 요인도 있었고 네. 굉장히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 오히려 ELW 시장은 그 거래 대금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월의 첫날서부터 주식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주 중반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와 그리고 증시를 이끌 만한 뚜렷한 호재가 없는 가운데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후반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더욱 강화되고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동결 그리고 중국 증시의 상승 등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며 한 주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간 ELW 시장의 특징이라면은 다소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아무래도 이번 주는 10월 만기 지수형 상품들의 권리 행사 여부가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10월 만기 상품들은 주로 행사 가격이 210 이하로 좀 집중되었던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권리 행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년 만기 지수형 상품들을 비롯해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형 IT 종목군과 그리고 LG화학, SK에너지 등 석유화학 업종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W의 신규 상장이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띠거나 종목이 좀 약세를 띠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ELW 시장도 주춤할 줄 알았는데 신규 발행 시장 때 다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좀 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거래 대금도 좋았던 것 같은데 거래 대금 동향하고요. 또 수급 주체별 상황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하루 거래 대금 평균이 1조 2천억 원가량 거래가 되면서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던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ELW 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는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기지표 발표와 외국인의 매도세 강화로 주 초반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ELW의 거래 또한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장중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단기성, 투자 심리를 더욱 부추기며 거래 대금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월 옵션 만기일이었던 목요일과 주 마지막 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 거래 대금은 감소한 반면에 ELW 시장의 거래 대금은 1조 2천억 원가량이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전체 시장에서 ELW가 차지하는 비중도 20%대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동향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원대로 전체 비중에서 1%도 채 차지하지 못했던 외국인 투자자가 이번 한 주는 거래 대금 한 300억 원 가량으로 비중 또한 한 3%를 차지를 하면서 지난주
에 비해서 그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규모가 확대되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하루 평균 한 6,500억 원가량 거래를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또 증가했다는 내용이 특징적인데요. 증권선물거래소에서도 비슷한 발표를 해주었습니다. 일평균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섰다. 연초부터 해서 굉장히 거래 대금이 늘어난 부분, 양적 성장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질적 성장 부분도 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발행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 자세히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행 시장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발행 시장에서 좀 제가 느낄 때 특이해서 그랬었거든요. 네. 일단은 시장이 빠지거나 그리고 네. 특히 종목이 빠질 때는 네. 오히려 콜 상품 발행이 좀 주춤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오히려 콜 상품 발행 비중도 높아졌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네.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네, 오히려 예. 이제 풋상품들을 개인 투자가 사기보다는 네. 그 콜 상품들의 이제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네. 발행 증권사들이 콜 상품 위주로 발행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전체적으로 네. 어떠한 상품군들 또 발행시장 전체적으로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네. 또 종목별로는 어떤 기초자산을 통해서 네. 상품을 발행을 했는지 네. 이 부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다소 그 신규 발행이 좀 주춤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는 달리 이번 주 발행 시장은 여전히 좀 활기를 띈 한 주였습니다. 그 10월 만기형 지수 상품들이 이제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수형 상품에 새롭게 그 발행된 종목 수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신규로 발행된 종목 수는 지난주 대비해서 한 100여 종목이 증가한 260여 종목이고 최종 거래일이 도래된 종목은 190여 종목으로 대다수 10월 만기 지수형 상품이었습니다. 따라서 10월 9일 기준으로 전체 시장에 3,700여 종목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거래일이었던 이제 지수형 상품을 살펴보면 콜 ELW 한 90여 개 종목 중에서 이 중에서 한 80여 개 대부분의 종목이죠. 80여 개 종목이 그 권리 행사가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만기 상환금은 10월 14일 그 발행 증권사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고객님들 계좌에 입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기초 자산별과 그 콜과 풋 비중을 살펴보면요. 개별 주식형 상품이 2,900여 종목으로 전체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 ELW는 3,100여 종목으로 역시 전체 시장에서 한 84%로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콜 상품 시장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는 풋 상품에 대한 해지에 대한 부담 요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시장 자체에 왜곡된 현상은 아니니까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점검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제 앞서 같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기관들의 시각은 어떠한 시각에서 어떠한 업종을 보는지 종목 그리고 업종별로의 발행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그 똑같은 발행 시장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앞서서 이제 그 맨 처음 시장 상황 말씀해 주실 때에 네. IT 쪽 네. 그리고 이제 화학 업종 쪽 네. 근데 한동안 강했다가 네. 급격히 약해져서 네. 주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쪽에 발행 그 ELW 상품이 많다라는 거는 네. 기관 시각이 수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네. 또 시각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네. 그래서 종목별로 네. 어떠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네. 상품 발행이 많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국내 발행 증권사들 이번 주도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굉장히 많은 상품들을 새롭게 신규 발행을 했는데요. 이번 주도 그 지수형 상품과 그리고 다양한 기초 자산의 ELW 상품들을 신규 발행했습니다. 우선 10월 만기 지수형 상품들이 이제 대거 빠져나가면서 그 지수형 상품이 한 100여 종목으로 그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그 지수형 상품을 살펴보면은 내년 만기 상품으로 전환 비율이 100인 상품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 주식 ELW를 살펴보면요. 기초자산이 그 하이닉스 반도체,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LG화학 등으로 발행 종목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대형 IT 종목군과 그리고 2차 전지 수혜주의 그 발행이 좀 집중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9월 초서부터 그 대형 IT 종목군과 그 2차 전지 수혜주들이 사실 주가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번 주 후반에 다시 좀
그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LG전자들이 나란히 강세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3분기 추정 영업이익치가 그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그 스마트폰 효과로 낸드 플래시 그 10월 상반기 고정 가격이 한 10% 이상 급등한 데다가 최근 디램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그 지난주에 이어서 다수의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요. 그 올 3분기 영업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양호한 그 실적으로 그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그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목별로 발행 시장에서의 특징은 2분기 이후에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IT주들에 대해서 상품이 좀 많이 발행됐다. 그리고 9월 달에 굉장히 그 화두가 됐었죠. 2차 전지 수혜주들에 관련된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한 ELW 상품이 발행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주간 동안에 어떠한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ELW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지 이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상 2차 전지 관련된 그 수혜주들의 ELW 또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좀 많이 빠지다가 올라와서 네.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을지 또 네. 만기 주간에 영향이 있었는지 네. 상승률 상위 ELW 상품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거래 비중도 어떤 상품이 많았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상품들의 기초자산은 모두 개별 주식 ELW였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이었는데요. 바로 그 기초자산이 고려아연,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리고 GS건설을 기초자산으로 한 콜 상품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상품은 그 행사 가격이 17만 원으로 깊은 내 가격인 상품으로 한 주간 한 430만 주 거래가 되면서 한 주간 상승률도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백화점을 기초자산으로 한 행사 가격이 12만 원이면서 한 주간 누적 거래량도 660만 주 거래를 하면서 57%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일 그 국제 금값이 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연 그 재련 과정에서 그 부산무로 금이 좀 생산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 금 수혜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 한 주 주식시장에서 굉장한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현대백화점 역시도 그 소비 심리 개선과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이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ELW도 역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주간 거래가 많았던 기초자산별 그 거래 비중 살펴보면요. 이번 주는 그 지수형 상품들의 거래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 비중에서 한 84%를 차지를 했는데요. 주 초반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풋 비중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콜 상품이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거래가 됐습니다. 개별 주식 ELW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를 기초 자산으로 상품들의 거래가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는 신한지주와 LG화학 콜 상품들의 거래가 활발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주 중에서는 매주 그 신한지주를 기초 자산으로 한 상품들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서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점이 그 전체 주식시장의 금융업종들이 좀 모처럼 만에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ELW 시장에서도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한 주였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ELW 시장 전반적인 상황 알아봤고요.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대신증권의 박은정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